자, 20년도 6월 9일 모의고사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 지문인데 들어가 볼게. 자, 19세기 초 지질학자들은 스테너와 스미스의 층서 원리를 적용하여 전 세계의 지질학적 연구 성과를 종합했다. 일단은 이제 뭐 이 지질학자들이 이 두 사람의 이제 층서 원리라고 하는데 아마 층과 관련된 원리 같아. 뭐 지층에 대한 원리를 적용해서 지질학적 연구 성과를 종합했대. 우리가 흔히 뭐 중생대 지라기와 같은 대, 무슨 기 등으로 나타나는 지질학적 시간척도는 이때 확립되었다. 19세기 초에 확립이 됐다는 얘기지. 그러나 일단 좀 끊어주고, 그러나 이러한 지질학적 시간척도는 상대적인 척도로서, 다시 요때 만들어졌던 이 척도는 시간척도가 상대적인 척도라고 했지. 그러면 다른 거랑 비교해서 만들어졌다는 걸 수 있어. 상대적이니까. 자, 이게 한 지층이 다른 지층보다 오래되었는지 아닌지를 이것을 말해 줄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 얼마 되었느냐는 말해 줄 수가 없대. 문제점이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 실질적으로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여기를 이제 상대적인 척도라면 이건 무슨 척도라고 볼 수 있지? 그렇지, 절대적 척도. 그렇지, 절대적인 척도. 이것은 알 수가 없었어. 문제점이었네. 그렇지. 자, 됐으면 다음 또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지층의 정확한 연대 측정, 즉 정확한 절대적인 시간 이 측정을 시도한 끝에 1905년 러더포드가 방사성 동위 원소를 이용하여 지층 연대의 측정에 성공했다. 뭐 러더포드 지문 우리 최근에 과제하면서 좀 본 적이 있을 것 같아. 자, 방사성 동위 원소를 이용해서 측정을 했대. 무엇을 이용해서? 방사성 동위 원소라는 것을 이용해서 성공을 했대. 그는 뭐 방사성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봤잖아. 방사성 물질 이거 많이 들어봤거든. 자, 근데 그런 원소를 이용했대. 그는 암석 내 우라늄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 우라늄의 양을 측정하여 한 암석의 연대를 계산했네. 방사성 물질을 이용해서 연대를 계산했어. 이것이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의 시작이었다. 이름 일단 내보좀 좋자.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이라고 하는데 이름 그대로야.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지.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해. 다시 이 동위원소는 자연적으로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지. 인위적이 아니야.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이걸 사용해 암석의 연대를 결정하는 연대 측정 방법들은 그 후 수년간 더욱 개선되어 갔으며, 개선되어 갔다는 건 점점점 방법이 좋아졌겠네. 그렇지? 그리고 더 많은 방사성 동위원소들이 발견되고 방사성 붕괴 과정의 심층적인 이해가 이루어졌다. 다시 방사성 붕괴 과정이라 했잖아. 붕괴되는데 이 과정이 필요한가 봐. 거기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졌어. 자, 다음 달라. 이것까지 뭐 크게 어렵지 않지? 그렇지? 넘어가자. 지질학자들은 방사성 동위원소의 어떤 특성을 활용하여 암석의 연령을 측정하였을까? 방사성 동위원소의 특성이 있나 봐. 그 특성을 알면 측정 방법도 알 수 있다는 얘기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요 어떤 특성이 있는가 요거 좀 잡아봐야겠어. 자, 그런데 이 질문의 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다시 요구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게 있다는 거야. 자, 먼저 방사성 동위 원소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방사성 동위 원소가 뭔지를 모르니까, 선생님도 모르니까 사실 궁금했었어. 알려주고 있더라고. 땡큐. 자, 들어보자. 물질의 기본 단위인 원자 중심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원자핵이 있다. 요 정도 상식은 있잖아. 쌤도 요 정도 상식은 있어. 아무리 문돌이지만 이 정도는 가지고 있다. 자, 어쨌든 원자핵이라는 게 있는데 요 놈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졌다. 요 정도 이제 머릿속에 개념이 좀 잡혀 있어, 선생님도. 자, 이 원자핵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에 따라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인 원소의 종류가 결정된다. 아, 뭐 쌤 몰랐어. 처음 알았어. 너희들 알고 있었냐? 네. 그렇구나. 쌤도 어렸을 때 화학이란 걸 배운 적이 있는데 그때 이런 거 안 배웠던 것 같거든. 젠장. 어쨌든 간에 무엇에 따라 결정된다고? 양성자 수에 따라서 원소 종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좀 쇼킹했어. 쇼킹했어. 그래서 세상에, 내가 비웃음까지 받아가면서 야, 선생님이 지금까지 풀면서 이런 내용을 또 봤으면 알았겠지. 몰랐어. 한 번도 이런 질문이 없었어.
자, 탄소 원자핵에 있는 양성자 수는 6개. 뭐 항상 그런 것만 했었지. 학교 다닐 때도 뭐 그런 거 알려줬어. 뭐 탄소는 뭐 몇 개 이런 것만 들었었지. 여기에 따라 결정된다고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탄소 원자핵에 있는 양성자 수는 6개이다. 아하. 탄소는 6개. 그럼 이거 고유한 숫자라는 거지. 정해져 있는 거야, 그렇지? 탄소 원자핵은 6개. 뭐 예시니까 그냥 읽었어. 다음 산소 원자핵에는 양성자 수는 8개. 아, 2개가 더 많구나. 아, 이것도 고유한 거구나. 알았어. 같은 원소라고 하더라도 같은 원소라는 얘기는 무엇이 똑같아? 그렇지. 양성자 수가 동일하다는 얘기지. 양성자 수가 동일하다. 읽어 나갈 때 같은 말 있으면 계속 바꿔가지고 읽어보면 이제 글 읽을 때 좀 도움이 돼. 위에서 뭐라고 하는데 양성자 수에 따라 탄소 중류가 결정돼. 양성자 수. 그러면 같은 원소라는 얘기는 양성자 수가 동일하다. 이렇게 바꿔서 읽는 거지. 그렇다 하더라도 원자핵에 있는 중성자 수가 다른 것들이 있는데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중성자 수가 다를 수도 있구나. 그런데 이를 동위원소라고 한다. 자, 그럼 이제 선생님한테 있어 동위원소라는 건 뭔데? 양성자 수는 어떤데? 같은데 뭐만 다른 거? 그렇지. 중성자 수가 다른 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집어넣을 거야. 동위원소란 뭔데? 양성자 수는 동일하다. 반면에 중성자 수는 다르다. 그냥 이걸로 이제 선생님 머릿속에 집어넣어 버린 거야.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얘가 나올 건데 양성자 수는 동일하고 중성자 수 다른 놈이 나오겠지. 예를 들면 탄소의 경우 탄소 좀 전에 봤던 애잖아. 좀 전에 봤던 애야. 양성자 수 몇 개? 6개. 그렇지. 탄소이라는 놈은 원자핵에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인 원자이며 그래서 어쨌든 양성자 6개 나게 했는데 중성자 6개인가 보다. 이거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 쌤 근데요. 오타 있는 것 같은 게 여기 지문에 있는 모든 숫자들이 다 그 앞에. 자, 다시. 자, 탄소 12. 아, 이제 모든 게 해결됐어. 아, 너 왜 숫자가 왜 이 모양인가 했더니 다 빠져 있었구나. 어쩐지 이게 2로 나와 있으니까 이거 도대체 뭐야 이거 이러고 있었거든. 그러면 이제 다 이해가 됐네. 그 2개. 6 더해졌으니 10이다. 아우, 모든 게 이제 해결됐어. 오케이. 자, 다음에 탄소 14는 그러면 6개. 일단은 탄소니까 양성자 6개 될 것이고. 그렇지? 다음에 요 14라는 숫자 6 더하기 8 나오는 거지. 그렇지? 중성자 8. 아우, 모든 게 해결됐어. 아주 깔끔해졌어. 오케이. 자, 됐으면 넘어가자. 자, 한편 자연계의 모든 물질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한 상태로 가려는 성질이 있다. 다시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한 상태로 가려는 건 좀 자연스럽겠지. 그렇지? 안전한 거 다 좋아할 거니까. 자, 동위원소 중에는 양성자의 수가 중성자의 수에 비해 너무 많거나 또는 그 반대 이유라는 것은 무엇이 더 많다는 얘기야? 그렇지. 중성자 수가 더 많다는 거지. 그런 이유로 원자핵의 상태가 불안정한 원소들이 있다. 다시 양성자가 많거나 아니면 중성자가 한쪽에 너무 많으면 불안정하대. 그럼 가장 안정적인 거는 둘의 개수가 똑같으면 되겠네. 그렇지.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가 동일하면 안정적일 거야. 그래서 여기 안정한 상태,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안정한 상태는 양성자 수랑 그 다음에 중성자 수랑 동일한 거. 이거 찾으면 되겠네. 그래서 불안정한 원자핵이 스스로 방사선을 방출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를 잃고 안정된 상태로 가는 과정을 거치는데 다시 불안정한 원자핵 즉 한쪽이 많은 놈이지. 그치? 한쪽이 많은 놈이 스스로 방사성을 방출하고 줄쳐보자. 방사선을 방출한다. 방사성 동위원소니까 방사선을 방출한다. 그냥 납득했어. 다음에 이를 통해 에너지를 잃고라고 했잖아. 그럼 방사선을 방출한다고 에너지를 잃는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겠네. 그렇겠지? 방사선은 그러면 에너지네.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선생님 그렇게 받아들였어. 방사선 방출하면 에너지를 잃는다고 했으니까 방출 안 하면 에너지를 잃지 않겠지. 방출했으니까 에너지를 잃은 거야. 그럼 방사선은 에너지다. 여기까지.
자, 그리고 안정된 상태로 가려는 과정. 안정된 상태가 뭐였지? 양성자수랑 중성자수랑 똑같은 거. 자,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를 방사성 붕괴 또는 핵 붕괴라고 한다. 아, 방사성 붕괴 왜 붙은 거야? 방사선을 방사선을 방출하면서 붕괴되니까, 핵이 붕괴되니까 똑같은 말이구나. 요놈이랑 같은 말이다. 안정된 상태가 되는 과정. 이거 됐지? 답 넘어서. 동위원소 중에 방사성 붕괴를 일으키는 동위원소를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한다. 자, 이들은 아까 나왔던 우라늄 이런 친구들 있겠지. 이들은 방사성 붕괴를 통해 불안정한 원자 핵이, 불안정한 원자 핵 뭐였어? 한쪽에 많은 거, 그렇지? 한쪽에 많은 것이 안정된 상태, 개수가 똑같은 거. 자, 이것에 다른 종류의 원자 핵으로, 다시 다른 종류의 원자 핵이지. 종류가 아예 달라진다네. 뭔 소리야? 달라지는구나. 넘어갔어. 자, 변화인데 예를 들면 방사성 동위 원소인 탄소 14는 탄소니까 양성자의 수가, 그렇지, 6개였지. 6개였단 말이야. 그렇지. 자, 나머지는 중성자수일 거고, 얘는 방사성 붕괴로 인해 중성자 한 개가 붕괴돼요. 다시 중성자 한 개가 붕괴됐어. 다시 중성자가 붕괴됐지. 자, 붕괴돼요. 양성자로 바뀌고, 그럼 양성자 수가 늘어나는데? 그럼 원소 종류가 달라지는데? 그렇겠지. 처음 알았어. 붕괴가 되면 다른 물질로 변한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 너무 충격적이었어. 자, 그리고 양성자로 바뀌고, 양성자가 7개 됐으니까 원소가 달라진 거지. 다른 원소가 된 거잖아. 그리고 중성자는 7개 이루어진 거야. 아까 전에 8개였잖아. 그치? 6 더하기 양성자랑 중성자가 6 더하기 몇이 돼야 돼? 이거 8이 돼야 되는데, 여기 하나가 줄어들어서 이쪽으로 갔고, 그치? 그 다음 요건 하나 줄어들었지. 그래서 양성자가 이쪽으로, 중성자가 하나 변했으니까 양성자가 7개, 그 다음 중성자가 또 7개로 했어. 어라! 7개니까 개수가 동일하다.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다. 양성자 7개, 중성자 7개, 안정적이다. 자, 이렇게 이루어진 원자 핵을 가진 안정된 원소인 질소 14. 아하, 질소라는 놈이 변했구나. 질소는 양성자의 개수가 7개구나. 이게 알게 됐어, 쌤도. 자, 요렇게 되더라. 까지 넘어가도록 할까? 그래서 선생님 또 궁금했던 거 그거야.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했다? 선생님 생각했지. 또 이 생각이 또 머릿속에 드는 생각.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려면 전자가 하나가 날아갔는데, 그 전자가 얘인가? 이건가? 맞는 거야? 전자가 하나 날아갔잖아. 전자가 하나 어디로 간 거 아니야? 주변으로 가는 건가? 주변 테두리로 가는 거야? 전자는? 아니, 봐봐.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려면, 이거 중성이었잖아. 그럼 중성이 양성이 되려면 전자가 하나 생겨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아니야?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 자체가 바뀌는 거는 전자랑 관련이 없어요. 저 원자 자체에서. 근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오. 문제가 생기는 건데, 저건 안에 있게 바뀌는 거라. 예를 들면 원자에서 중성자 양성자로 바뀌었는데. 자, 다시. 어쨌든 7개가 됐잖아. 그래, 안정적이 됐어. 그리고 넘어갈게. 여기에 대한 호기심은 이게 내일이다 모레 과학쌤 만나면 해결하는 걸로. 물어보고 알려줘. 자, 그래서 안정적인 애가 되었다. 7개 이렇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얘는 탄소였는데 중성자가 양성자를 하나 바뀌면서 양성자의 수가 늘어나서 원소가 바뀌었다. 오케이. 자, 넘어가자. 자, 붕괴 전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무 들어갔으니까 엄마가 된다는 얘기지. 엄마가 된 원소. 다음에 무원소의 방사성 붕괴에 의해 생성된 안정된 원소를 자원소라고 일컫는다. 요 원소랑 요 원소는 다른 원소가 되는 거지. 그렇지? 양성자의 숫자가 달라졌으니까. 그렇지? 양성자의 숫자가 달랐으니까 다른 원소가 되겠어.
자, 붕괴 전 방사성 동위원소인 탄소 14는 무원소이고 바로 납득되고, 다음에 붕괴 후에 방사성 붕괴에 의해서 생성된 안정된 원소인 질소 14는 자원소이다. 일단 우리 무원소는 안정 불안정. 얘는 불안정하다는 특징이 있지. 얘는 불안정하고 반면에 붕괴에 의해서 생성됐으니까 질소 14는 둘의 개수가 동일하니까 안정적이다. 내려가자. 자원소는 안정적이야. 질소 14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원소가 안정적이라는 게 중요하지. 자, 다음 내려가자. 방사성 동위원소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무원소의 개수가 원래의 개수에서 절반으로 줄어드는 특성이 있다. 다시, 무원소의 개수가 원래 개수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뭐 대충 납득은 되잖아. 그렇지? 계속 한 놈 이렇게 사라지다 보면은, 바뀌다 보면은 개수가 절반이 되는데, 무원소의 개수가 원래 개수에서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반감기라고 한다. 반감기 동그라미 치고, 이름만 보더라도 반으로 감소되는 기간이네. 반으로 감소되는 기간, 시간. 자, 이때 줄어든 무원소의 개수만큼, 무원소는 줄어들었잖아. 뭘로 바뀌었어? 그렇지. 자원소의 개수가 늘어나겠지. 그렇지? 그럼 곰곰이 생각해보면 줄어든 만큼 늘어났으니까 무원소의 개수랑 자원소의 개수를 더하면 항상 일정하다. 그렇지. 항상 일정할 것이다.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다음 넘어가자. 자, 첫 반감기 때 무원소의 개수는 처음에 반으로 줄었지. 반감기를 당했으니까, 반감기가 지났으니까 반으로 줄었고, 두 번째 반감기는 남은 무원소의 개수가 다시 반으로 줄어드네. 그러니까 4분의 1이 됐다. 바로 납득되지? 그렇지? 다음에 세 번째로 반감기에 또 남은 무원소의 개수가 요놈이 다시 절반으로 줄었으니까 또 2분의 1 하면 8분의 1이 될 것이다. 계속 납득이 되지? 자, 이런 식으로 줄어든다. 계속 2분의 1, 반감기 지나면 2분의 1, 또 반감기 지나면 2분의 1, 이렇게. 그래서 무원소와 자원소의 개수의 비율이 첫 반감기 때는 1대1로 같아지고, 두 번째 때는 1대3이 되겠네. 4분의 1이니까. 그렇지? 1대3. 다음에 세 번째 반감기 때는 8분의 1이 된다고 했으니까 1대7이 된다. 이거 바로 납득되지? 그렇지? 두 개 더 해가지고 1. 두 개 더한 것분의 1, 그러니까 8분의 1이 되는 거지. 자, 다만 이런 거 나오면 좀 신경 좀 쓰자 그랬어. 다만 원소에 따라 반감기가 다른데, 원소에 따라 반감기가 다르다. 이런 특징 좀 봐줘야겠지. 그럼 반감기라는 것은 원소마다 고유한 거겠네. 그렇지? 반감기는 원소마다 고유한 거야. 그래서 탄소 14는 5730. 난 이걸 잰 사람이 더 특이해. 살아가지고 이걸 볼 수가 있나? 이거 어떻게 측정한 거야? 뭘로 측정한 거야 이건? 이거 어떻게 알아냈지? 어쨌든 간에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받아들였는데, 내가 궁금했던 이 사람은 이걸 어떻게 알아낸 거야? 너무 궁금했어. 다음에 포타슘. 이거 처음 들어보는 원소였어. 쌤 몰라. 이거 모르는 원소야. 이거 자주 나오는 거야 과학 시간에? 안 나오는 친구야? 어제 포타슘 이란 친구는 13억. 이걸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다음에 우라늄 238. 얘는 우리 다른 지문 예전에 지문 보면서 봤던 친구. 맞아. 아주 무거운 친구라 해가지고 봤던 친구 같아. 이 친구는 44억 년의 반감기를 갖는다. 그렇구나. 넘어가서, 자, 방사성 동위 원소의 반감기는 온도나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어허라, 요것도 선생님도 이거 밑줄 쳤어. 주변 영향을 안 받는다는 얘기네. 그럼 이 시간은 변하는 시간, 변하지 않는 시간? 절대 변하지 않는 시간이 되겠네. 그렇지? 요 시간은 변하지 않는 시간이 되겠어. 따라서 어떤 암석에 포함된 무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을 알고, 그렇지? 얘의 비율을 알면, 뭐 예를 들어서 1대1이야. 1대1이면 반감기 한 번 지났네, 이런 거 알 수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물질에 따라서 탄소라면 몇 년 지났냐? 5730년 지났구나. 포타슘이면 40년, 30년이란다. 13억 년 지났구나. 뭐 이런 거 알 수 있다는 얘기지. 자, 비율을 알고 그 결과와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하면 암석이 만들어진 연대까지 추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비율도 알고 이 물질 알고 이러면 연대까지 할 수가 있다. 넘어가자. 자, 가령 어떤 암석이 생성될 때 포타슘 40을 알고 있대. 그리고 이 원소가 외부 유입, 유출, 그다음 암석의 변성작용 등 다른 외부 요인에 의한 변화가 없다고 할 때, 주변에 영향 없어. 그럴 때 이 암석의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 결과 무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1대3이라면 반감기 몇 번 지나간 거야? 2번 지나갔네. 그렇지. 2번 지나갔다는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암석은 26억 년 전에 생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다. 앞에 내용 확인해 보니까 아까 전에 얘는 14억 년 걸린다면서 반감기 곱하기 2번 하니까 2번 하니까 26억 년 딱 맞네. 자, 넘어가자. 그래서 26억 년 전에 생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됐어. 자, 그리고 문제 들어가도록 하자. 이러면 끝이야. 자, 들어가 보자. 그래서 뭐 이 글은 그냥 방사성 동위원소가 뭐지? 요거 확인하고, 그다음 요 놈이 붕괴가 왜 일어나지? 요거 확인하고, 붕괴돼서 어떻게 달라지지? 요거 확인하고, 이러면 끝인 것 같아. 1번 들어갈게. 적절한 거. 방사성 동위원소의 개념 나왔나? 나도 선생님도 알게 됐어. 선생님 붕괴하면서 방사선 뱉어내는 동위원소. 자, 이 개념을 얘를 통해 설명했냐? 탄소 잘 봤던 것 같아. 다른 원소들도 봤던 것 같아. 답은 1번. 이로 끝났어. 그런데 여기 정답률이 조금 낮지? 조금 떨어져. 이게 2번에서 오답이 좀 많이 나왔는데 2번까지 좀 보도록 할게. 2번 했어? 아니잖아. 맞았지? 자, 원자핵의 구성 물질. 뭐 아까 전에 뭐 양성자, 중성자 언급했던 것 같아. 그런데 이것을 세부적 묘사를 통해 설명했다. 왜 세부적 묘사라고 하면 뭔데? 그리듯이 설명하는 거. 요거잖아. 선생님 머릿속에 그려져 있나? 아니. 없지. 그렇지. 그래서 그리듯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묘사는 안 돼. 묘사는 안 된다고. 이해되지? 뭐 예를 들어서 가운데 뭐 어떻게 모여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야지 머릿속에 그려질 거 아니야. 묘사가 안 된다고. 자, 다음 넘어가자. 두 번째 문제. 자,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적절하지 않은 거. 자, 1번부터 볼게.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방사성 동위원소의 핵은 불안정하여 붕괴된다. 방사성 동위원소니까 붕괴되겠지. 그렇지? 안정적인 애로 변하겠지. 붕괴된다. 그다음에 질소 14의 원자핵은 아까 질소 14 누가 변해서 된 거야? 탄소. 그렇지. 그놈의 자식이 14가 달라져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변해서 얘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 개수 같은 거 몰라도 안정적이 된 거잖아. 무조건 같아야 되는 거지. 이거 됐나? 오케이. 개수는 몇 개야? 14니까 7 이렇게 가지고 있겠지? 7 이렇게 가지고 있어. 다음에 3번.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는 이건 절대적인 거지. 안 변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온도나 압력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답이 3번. 이건 쉽게 나온다. 자, 뭐 나머지 넘어가도 되겠지? 19세기 초 지질학자들 지층 형성된 연소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 그렇지.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 통해서 알게 됐고, 이게 19세기 초인지 아닌지 이건 서칭해보면 되는 거지. 서칭해보면 무조건 맞고. 다음 자연계의 모든 물질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한 상태로 가려는 성질. 선생님도 좀 안정적이었으면 좋겠어. 넘어가자. 3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인데 적절하지 않은 것, 잘못된 것. 그림은 다음 페이지로 넘겨놨어. 좀 크게 보려고. 자, 보자. 그림은 어떤 방사성 동위원소 가가 붕괴할 때 시간에 따른 무원소와 자원소의 함량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내려가 보면 그림이 있어. 딱 보자마자 바로 알 수 있지. 얘 보니까 이거 100% 만땅이었어. 쭉 내려가서 50%가 됐네. 50%였으면 이게 바로 무슨 시기? 반감기가 얼마? 2억 년 이렇게 나온 거지. 그렇지? 그러면 쭉 줄어든 친구 있으니까 이렇게 아래로 우하향 하는 이 친구가 무슨 원소? 얘는 무원소가 되는 거고 있고, 어머니가 되는 놈이고. 다음에 쭉 여기 0이었는데 쭉 올라가고 있는 친구, 이 친구는 자원소가 되겠네. 그럼 반감기가 2억 년이라는 얘기는 이때 비율은 50대 50인 거잖아. 1대 1인 거지.
그럼 4학년 되면 몇 대 몇? 1대 3. 그렇지. 얘가 1이면 자원수가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요쯤 되는 게 한 25% 되겠네. 그렇지. 25%. 여기는 반감기 2번. 얘는 반감기 3번. 7대 1, 1대 7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러면 다 본 거 아니야? 그렇지. 위에 돌아가가지고 보는 게 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보자. 나머지 읽어볼게. 자, 암석 S가 시작될 때 방사성 동위원소 가를 함유하고 있었고, 다시 생성될 때 이게 있었던 거야. 암석 S가 생성될 때 요 가가 함유되고 있었고, 가는 외부 유입, 유출, 암석의 변성작용 등 다른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다고 가정했대. 자, 이때 암석의 동위원소 가를 측정한 결과, 다시 방사성 동위원소 가를 측정한 결과 무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1대 3이래. 무원소가 1, 자원소가 3. 1대 3이래. 반감기 몇 번? 2번 지나갔다는 얘기지. 한 번 지나갔으면 1대 1. 2번 지나갔으니까 다시 1대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몇 학년 됐다? 4학년 됐다. 그렇지. 여기 있는 거지. 4학년 됐다. 요거야. 4학년. 자, 됐으면 선택지 바로 넘어가서 자, 1번 들어가 보자. 자, B는 자원소 걸렸다. B가 뭐였더라? 부축 보니까 요거 B, 요거 올라가는 친구 B, 자원소 맞는 거지. B가 자원소. 자, B는 자원소 걸려있다. 동그라미. 다음에 암석 S의 생성 시기는 4학년 전이었다. 적절한가? 그렇지. 반감기 2번 겪었는데 4학년 됐으니까 4학년 전 맞다. 다음에 3번. 4번의 반감기를 거치면 A형은 16분의 1 적절해? 그렇지.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그렇지. 그래서 16분의 1로 줄어든다. 적절하고. 다음 4번. 무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1대 1로 같아진다. 바꿔 얘기하면 반감기이다. 첫 번째 반감기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은 2학년이다. 이거 뭐 그림만 봐도 1대 1 똑같네. 내려오면 2학년. 딱 나와 있는 거지. 적절한 표현. 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자원소와 무원소의 개수를 더한 값은 동일해야 되지. 그렇지. 왜? 무원소가 줄어드는 만큼 그게 다 뭘로 바뀌어? 자원소로 바뀌니까. 끝. 다음 문제 넘어갈까? 답은 5번이 답이 되겠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서 4번 문제 넘어가면 되지. 어휘 문제. 일으키다 라고 했는데 세찬 바람에 거친 이게 뭐 유발하다 뭐 생성 뭐 이런 느낌이잖아. 그렇지. 유발하다 만들어내 이런 건데, 그래서 세찬 바람이 거친 파도를 만들어냈지. 생성해냈지. 일으켰단 말이야. 그래서 답이 1번 바로 나왔고 나머지 볼 게 없지. 그렇지. 물론 여기도 오해를 일으켰다라고 했는데 오해를 일으키다 뭐 요거 이제 살짝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건 감정어 관련된 거잖아. 그렇지. 감정어 관련된 거지. 그래서 답은 1번밖에 없다. 다음 문제 넘어가자. 자, 마지막 문제. 자, 윗글을 바탕으로 부길리한 내용인데 적절하지 않은 것. 적절치 않은 것. 선생님 좀 생각이 들었던 게 앞에 분명히 반감기 문제가 나왔는데 뭐 또 낼 게 또 있나 했더니 와, 문제 또 잘 만들었더라고. 자, 들어보자. 탄소 14는 일정한 비율로 계속 붕괴하고 있지만 방사성 동위 원소라는 얘기지. 앞에 봤던 그 친구지. 탄소니까 양성자 6, 중성자 8, 이 친구였지. 그렇지. 자, 일정한 비율로 계속 붕괴하고 있지만 대기와 우주의 충돌에 의해 계속 공급된다. 다시 계속 공급된다고. 공급되고 있다고. 충격적이네. 자, 연구에 의하면 지구 대기에서 탄소 14의 생성 비율이 탄소 14의 방사성 붕괴 비율과 같으면 지구 대기에서 이것이 또 만들어지나 봐. 근데 이 비율이 이게 붕괴되는 비율과 같대. 그럼 계속 없어지는 만큼 계속 생긴다는 얘기네. 그리고 대기 중에 존재한 탄소 12와 탄소 14의 구성 비율은 대체로 일정하다. 다시 탄소 10이니까 얘는 6대 6 어허라. 얘 안정 불안정. 완전 안정적인 친구지. 그리고 탄소 14 요건 아까 나왔던 저 친구니까 불안정한 친구지.
얘는 계속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생기고 이러는데 붕괴되고 생기고 붕괴되고 생기고 이러는데 비율이 일정하대. 같대. 자, 식물들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물 이런 걸 흡수하여 광합성을 하므로 모든 식물은 약간의 방사성 탄소를 가지며 식물 내 탄소 12, 14의 비율은 대기 중에 탄소 12, 14의 구성 비율과 일치한다. 아까 대기 중에서 요놈과 요놈이 비율이 유사했으니까 그러면 식물 내의 탄소 12, 14의 비율도 유사하다. 예를 들어 5대5라는 얘기지. 5대5, 1대1의 관계야. 자, 그러고 넘어갔어. 자, 아울러 그 식물의 몸을 흡수하여 탄소를 공급받는 동물과 그 동물을 먹는 동물도 결국 같은 비율이 유지된다. 내 몸에도 그렇네. 내 몸에, 선생님 몸에도 탄소 10이랑 탄소 14가 같은 비율로 있다는 얘기겠네. 그런데 생물이 죽으면 더 이상 대기 중에 탄소를 흡수하지도 배출하지도 않는다. 뭐 그렇겠지. 받아들이는 게 없겠네. 그래서 죽은 생물 내 탄소 12와 탄소 14의 비율이 변화가 생긴다. 느낌 왔어. 이 탄소 12는 이 탄소 14는 얘는 안정적이잖아. 얘는 그렇지. 얘는 불안정해가지고 그렇지 질소로 변하고 있겠네. 질소로 달라지고 있겠지. 방사성 붕괴 일어나고 있겠지. 자, 이때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인 탄소 14가 질소 14로 변하기 때문인데 그럼 이 비율은 계속 어떻게 된다? 감소할 것이다. 탄소 12는 유지되겠네. 이 생각을 했어. 자, 그리고서 이때 생성된 질소 14는 기체 말없으사 이 기체였어. 질소. 생각해보면 기체였던 것 같아. 자, 그래서 죽은 생물 내부에서 외부로 빠져나간다. 다시 생물 내부에서 외부로 빠져나가네. 그럼 얘의 함량을 알 수가 없다. 함량을 알 수가 없다. 그렇지만 생물 유해나 화석의 탄소 12와 탄소 14의 비율을 측정하여 그 대기 중에 그 비율과 비교하면 탄소 14가 어느 정도 감소했는지 알 수 있다. 다시 한번 보자. 대기 중에 그 비율은 누구의 비율이야? 아니야. 다시 한번 읽어볼까? 생물 유해나 화석의 탄소 12와 탄소 14의 비율을 측정하여 대기 중에 그 비율, 그 비율은 무엇과 무엇의 비율? 그렇지. 12와 14의 비율과 비교해 보면은 그러면 탄소 14가 어느 정도 감소했는지 할 수가 있겠지. 왜? 대기 중의 비율은 몇 대 몇이니까? 1대1이니까 이거 얼만큼 줄어들었니? 보면은 감소한 게 어느 정도 되었구나. 느낌 오겠지. 여기까지 했어. 우리 문제가 신박하더라고. 와, 이렇게 또 문제를 낼 수 있구나. 자, 그래서 그 결과 탄소 14의 반감기를 이용하면 그 생물이 죽은 연대를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생물이 언제 죽었는지 알 수 있구나. 그래서 이 공룡이 몇 년대에 죽었는지 알 수 있는 거구나. 이때 알았어. 자, 다만 탄소 14는 6만 년이 지나면 측정하기 힘들 정도의 양만 남는다. 다시 기간이 있는 언제까지? 6만 년 전까지 말씀해. 6만 년 전까지. 이거 넘어가면 너무 적어. 숫자가 적어버린 거야. 이거 됐어. 오케이. 재밌는 문제였어. 그나마 참 깔끔한 너무 좋은 문제. 자, 1번부터 보자. 탄소 14를 이용한 연대 측정법의 연대 측정 범위는 제한적이겠군. 얼마까지? 6만 년까지. 그렇지. 한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그거 지나가 버리면 거의 뭐 안 보인다는 얘기지. 희박해. 다음 2번. 시간이 지날수록 죽은 생물 내부에 있는 탄소 14의 개수는 줄어들겠군. 당연히 얘가 계속 뭘로 변하니까? 질소 14로 변해서 날아가 버리지. 그렇지. 그래서 줄어들겠군. 적절한 표현이다. 방사성 동위원소니까 당연히 줄어든다. 다음 3번. 방사성 붕괴는 죽은 생물 내 탄소 12와 탄소 14의 비율에 변화를 일으키겠군. 방사성 붕괴 둘 중에 누가 하고 있으니까? 요놈이 하고 있는 거지. 14가 계속 하고 있으니 얘의 비율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비율의 변화가 되겠다. 다음에 4번. 탄소 14를 이용한 연대 측정법으로는
살아있는 생물의 나이를 지정할 수 없게. 아니, 살아있는 생물은 그냥 나이 세면 되는 거 아니야? 게다가 요 탄소 14 아까 전에 앞에 페이지 돌아가 봐. 이거 반감기가 얼마 걸린다 그랬어? 5천 몇 년? 5730년? 어쨌든 간에 5천년 동안 그거 확인이 가능하냐? 살아있는 동안에는 탄소 반감되는 거 절대 볼 수가 없겠지. 그치? 탄소 반감되는 거 절대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측정할 수가 없겠구나. 내가 선생님이 살아있을 때 못 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살아있는 동안 절대 확인이 안 될 것 같다. 다음 마지막 5번. 죽은 생물 안에 남아있는 질소 14의 양만 알아도 생물이 죽은 연대를 정확히 추정할 수 있겠군이라는데, 죽은 생물 안에 남아있는 질소 14? 이 질소 14 어떻게 된다고? 그냥 기체라서 날아간다 그랬잖아. 남아있는 질소의 양 알 수가 없겠네. 왜 답이 5번. 이거 그냥 문제 안에 답이 있지. 보기 안에 그냥 답이 있는 문제였어. 오케이, 여기까지. 이 문제는 여기까지 끝내자.